어제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출석을 했죠.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청문회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검찰로부터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에 대해서 진술하실까요? 네네. 소상하게 얘기를 해야죠. 기존에 입장 번복하셨는데 이유가 어떤 어떻게 입장을 되시- 못 보죠? 검찰이 진술 강요했다. 그건 이제 압박 회유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검찰에서 진술 압박 회유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내내 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성태 씨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갑자기 무슨 광복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경고하세요. 송석준, 유상범 1차 경고합니다.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영상에 보신 것처럼 검찰의 회유, 압박, 술 파티 등 진실이라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의 이 청문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청문회가 아니죠. 저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청문회인데 일단 박 검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깔아주는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더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제 청문회는 이화영 씨 변명의 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이화영 씨 변론의 장이 됐다고 얘기하던데 저것은 변론의 장도 아니고 변명의 장입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가 과거에 주장했던 무슨 뭐 술판 논란 이런 것들은 이화영 씨가 주장하는 일시가 계속 바뀌고 장소가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주체도 바뀌고 본인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 행위도 바뀌고 그래서 그 주장의 일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오래전에 논파가 됐어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저렇게 본인의 일방적인 변명을 중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청문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검사 탄핵 소추는 빌미에 불과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화영 씨를 불러다가 일방적인 변명을 듣게 하는 국회 권력 사유화의 끝판왕 같은 청문회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어제 나온 내용들이 1심 재판부가 뭐 인정하거나 확인이 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출석을 했지만 뭐 박 검사라든지 김 전 회장 이런 뭐 분들 그리고 야당에서 뭐 요청했던 증인들 중에 뭐 총 31명이라고 치면 23명이 불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들도 출석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증언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일반적인 개인 변호회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 청문회라든지 이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해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발언이고 이 과정 중에 핵심은 어떤 검찰의 부적절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순히 뭐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검찰 내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니 더 커요. 더 말씀 또 뭐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세상에 재판을 변호사 되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이거는 변호인에게 은밀히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보 받았어요.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청문회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기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주진우 의원은 조금 전에 들으신 이 녹취 내용들을 근거로 변호사비 대납, 법원 로비 뭐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이 내용을 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 내용이 짜깁기 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아까 들으셨지만 전 전체를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뭐 짜집기 됐다 그러지 조작됐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췌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에 나온 내용은 본인이 했던 얘기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고 다만 저기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재판부에 대한 로비 의혹은 대법원 시절에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부분만 의혹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저 부분 쌍방울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죠. 김성태가 주어기 때문에. 그렇다면 쌍방울이 법원 재판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냐. 여태까지 쌍방울에 저희가 그 의혹이 있었던 의혹은 뭐냐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비 문제가 아니고 그것 말고 로비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이 몇 번 있었냐면 1심 무죄, 2심 300만 원 그 당선 무효형, 3심 대법원 파기환송, 그다음에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4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2심이 2번이에요. 네. 한 번은 유죄, 한 번은 무죄. 그럼 저기서 나온 것들은 2심 무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쌍방울이 재판부에 로비 시도를 했던 것이냐. 네. 이런 새로운 파급력이 큰 이슈가 나온 거죠. 네. 저 부분은 향후 이제 뭐 쟁점이 돼서 조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 로비 의혹도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네, 이제 법원 로비 의혹 충분히 뭐 제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목적이 아무리 정의로워도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에서 아무리 검찰 측이라든지 그런 데서 증거를 제출했지만 그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걸로 법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 녹취록에 대해서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짜깁기가 됐건 뭐 발췌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부분적으로 요약본을 보는 것보다 내용 전체를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 발췌본의 내용처럼 본인의 목소리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 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거리끼는 것, 본인이 불리하다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바로 법사위에다가 그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제 청문회 같은 경우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질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의 어떤 회유, 네. 협박 이런 의혹을 본인의 생각을 말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제가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면 일단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저 녹취록은 지난달 30일에 오마이뉴스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미 공론화된 녹취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 보통 시간이 7분으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 시간이 무제 아니면은 전체 녹취록을 다 틀 수도 있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그 민주당 경기도 의원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저 녹취록에 등장하는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인이 민주당 소속인 걸로 아는데 저 녹취록 갖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그 위중교사 관련된 녹음 파일도 본인이 SNS에 공유하면서 국민들에게 전체 다 들어보라고 하던데 민주당에서 한번 전체를 다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원지검은요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전 부지사가 출석한 탄핵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청문회 중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일단 관련 발언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이 사건 초기에 국정원에서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면 이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된다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관련된 문건이 왔는데 일부만 왔고 제 말씀은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위원도 계시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 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법사위원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특권을 누리는 피고인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더군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화영 부지사만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잖아요. 근데 재판에 회부돼서 관련 사건으로 지금 재판 준비기를 밟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피고인을 불러서 여기서 묻게 되면 그 효과 누가 보냐면 이재명 대표가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에서 자신의 당대표가 계류 중인 재판에 관련된 문제를 저렇게 다루고 있다. 네. 이게 입법부와 사법부도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네. 특검을 하게 되면 행정부, 검찰권도 같이 행사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1심 재판에서 저 부분은 거의 다뤄졌단 말이죠. 증거 판단을 자세하게 했어요. 네. 그럼 1심 재판부의 그 결론에 대해서 항소심에 다투고 있는데 네. 지금 입법부에서 거기에 대해 간섭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것은 글쎄요. 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권 분립에 대해서 가볍게 가치를 여겨왔는지 조금 자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또 충돌을 했습니다. 그때 영상 함께 보시죠. 박상용 검사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는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태 씨와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고 오늘 유독 이화영 증인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아니 유도위원장님이 지금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유튜브를 찍으세요. 앞으로 법사위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고 방해하기 때문에 오늘 발언권을 준비합니다. 오늘처럼 제가 조용히 있는 날이 없는데 왜 발언권을 무서운 거 있어요? 왜 발언권 저리 시켰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하니까 발언권이 중지되는 거예요.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시 속기록 보세요.